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롯사 첫 무대 단 한 곡으로 트로트판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린 한 인물, 홍성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참가자 소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시간과 어떤 선택을 거쳐 지금의 무대에 서게 되었는지를 따라가는 기록입니다. 왜 심사위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는지, 왜 그녀의 첫 무대가 우연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겨울, 대한민국 트로트 무대는 유난히 치열했습니다. 미스트롯4 첫 방송날, 수많은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사연과 각오를 안고 무대에 올랐지만 심사위원석에서 터져나온 반응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라는 말은 누군가의 즉흥적인 감탄이 아니라 여러 마스터들의 공통된 판단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놀라움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재를 마침내 만났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홍성윤은 더 이상 한 명의 참가자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이번 시즌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었고, 무대 위에서 보여준 단 한 번의 선택은 트로트와 국악, 전통과 대중이라는 오래된 경계를 동시에 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가수는 어디서 온 것인가? 어떻게 이런 무대가 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홍성윤의 출발점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뿌리는 대중가요가 아니라 국가무형유산 제23호로 지정된 가야금병창이었고, 이는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장르가 아닙니다. 12줄의 현을 뜯으면서 동시에 정확한 음정과 호흡, 감정을 유지해야 하는 극한의 예술이었고,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무대는 즉시 무너집니다. 손은 현을 뜯느라 피가 맺히고 성대는 쉼없이 혹사됩니다. 연주에 집중하면 노래가 흔들리고 노래에 몰입하면 연주가 흐트러지는 이 균형을 몸에 새기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반복됩니다. 홍성윤이 보여주는 안정된 무대는 타고난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손가락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이기를 반복한 시간의 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홍성윤의 성장 과정은 흔히 말하는 국악 엘리트 코스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훈련을 받았고, 가야금병창의 대가 정계진 명인에게 사사하며 정통계보를 이어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상주정학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길이 순조로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국악의 세계에서 대상은 명예일 뿐 곧바로 생계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무대는 제한적이었고 대중성과 생계 사이에는 여전히 높은 벽이 존재했습니다. 박수보다 연습실의 침묵이 더 익숙했던 시간, 스포트라이트보다 형광등 아래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던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수상 이후 오히려 더 긴 공백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백은 포기의 시간이 아니었지만 불안이 사라진 적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차세대 예술 인력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그것이 곧 안정된 삶을 의미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있었고 인정도 받았지만 길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이 시기에 홍성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는 그녀가 무대에서 선택한 노래의 가사와 감정에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는 노랫말, 떠나지 말아달라는 호소에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홀로 버텨야 했던 시간의 외로움과 불안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담담했지만 그 노래 속에는 계속 이 길을 가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홍성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디션 서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을 증명해가는 기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홍성윤의 무대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그녀가 가야금을 들고 트로트 무대에 섰을 때 그것은 파격적인 연출도 눈길을 끄는 장치도 아니었다. 그 선택은 오히려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가야금병창은 국악 안에서도 가장 고난도의 영역으로 꼽힌다. 12줄의 현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해야 하고 그 노래는 단순한 선율이 아니라 서사와 감정을 함께 품어야 한다. 손의 움직임이 조금만 흔들려도 음정이 무너지고 호흡이 어긋나면
노래와 연주가 동시에 붕괴된다. 이 장르는 재능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고 몸 전체를 악기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무대에 설 수 있다. 홍성윤이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중가요처럼 빠른 성과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길이었고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긴 시간을 요구했다. 연습은 반복이 아니라 견딤에 가까웠고 하루를 채우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실패였다. 그 실패들이 쌓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그녀는 수년간 같은 자리를 버텼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의 수학과정은 이 버팀의 연장이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 무대에 적용할 수 있는 표현과 호흡, 발성에 대한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홍성윤은 자신의 소리가 어느 지점에서 흔들리고 어느 순간 가장 단단해지는지를 철저히 분석받았다. 이 훈련은 무대를 꾸미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무대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을 몸에 새기는 과정이었다. 가야금병창의 대가 정계진 명인에게 사사한 경험 역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정통계보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받는 일이 아니라 태도와 기준을 함께 물려받는 일이었다. 소리를 내기 전에 마음이 먼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연주가 끝난 뒤에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멈추지 않는 방식. 그 기준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된다. 2017년 상주정학경연대회 대상 수상은 이 모든 과정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사건이었다. 국악계에서 이 대회는 실력과 완성도를 동시에 검증받는 무대로 평가받는다. 다시 말해 홍성윤은 미스트로사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악계에서는 완성된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트로트 무대에 갑자기 등장한 신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기 세계를 구축해온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대상을 받았으니 이후의 길은 자연스럽게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국악의 무대는 제한적이었고 공연 하나하나가 생계로 이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인정과 생활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컸고 박수는 오래 남지 않았다. 이 시기에 홍성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고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가 가야금을 내려놓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자신을 규정하는 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뿌리는 훗날 트로트 무대에서 전혀 다른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단순히 음을 정확히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한 곡을 끌고 가는 힘. 감정을 과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서사. 홍성윤의 노래가 유난히 안정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 국악 훈련에서 비롯된다. 미스트로사의 무대는 이 모든 시간이 응축되어 드러나는 장소였다. 가야금은 장식이 아니었고 과거를 숨기기 위한 방패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의 홍성윤을 가능하게 만든 시간의 증거였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 그녀의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불러오게 된다. 상주정학경연대회 대상 수상 이후 홍성윤의 이름은 국악계에서 분명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대회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전통음악 안에서 누가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자리로 여겨진다.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실력뿐 아니라 완성도와 태도까지 일정 수준을 넘었다는 공식적인 확인이었다. 그러나 그 확인은 곧바로 안정된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악계에서의 인정은 명예에 가깝고 생활은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었다. 공연은 비정기적이었고 프로젝트는 단발성이었으며 다음 무대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무대 위의 결과만 보고 이제 괜찮아졌을 것이라 말했지만 실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홍성윤은 여러 국악 프로젝트와 차세대 예술인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국가가 인정한 인재라는 증표는 있었지만 그것이 곧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지원은 있었고 평가도 좋았지만 길은 여전히 좁았고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계속 국악 안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대를 찾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점점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그 질문은 단순히 장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가? 이 선택이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었다.
연습은 멈추지 않았지만 확신은 쉽게 생기지 않았다. 박수보다 침묵에 익숙해진 시간 속에서 무대는 목표가 아니라 시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불안은 홍성윤이 선택한 노래들 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무대에서 부른 곡들의 가사에는 떠나지 말아달라는 호소,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것은 특정 인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가까웠다. 계속 이 길을 가도 되는가? 지금의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닌가? 라는 물음이었다. 그럼에도 홍성윤은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 국악을 내려놓지도 않았고 트로트로 급히 방향을 틀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이 가진 소리와 호흡, 무대를 대하는 태도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택했다. 이 시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없었지만 이후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준비의 시간이기도 했다. 이 준비는 어느 순간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국악과 트로트는 대립하는 세계가 아니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가야금 병창에서 익힌 호흡과 서사는 오히려 트로트의 감정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 이 생각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시간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으로 다가왔다. 그 선택의 무대가 바로 미스트롯 4였다. 홍성윤에게 이 무대는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마지막 시험처럼 느껴졌다. 잘 되면 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아갈 자리조차 없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무게가 함께했다. 그래서 그녀는 타협하지 않았다. 가야금을 내려놓고 무대에 서는 대신 가야금을 들고 정면으로 나섰다.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숨기지 않겠다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무대의 공기를 바꾸게 된다. 하지만 이 장면이 가능해지기까지 홍성윤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다. 그 뒤에는 오랜 시간 묵묵히 같은 방향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다. 미스트롯 4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홍성윤의 시간은 긴 침묵에 가까웠다. 대상 수상 이후 화려한 행보를 기대했던 시선과 달리 그녀의 이름은 대중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다. 이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였고 그 결과는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현실로 이어졌다. 무대는 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공연 제한은 간헐적이었고 일정은 불규칙했으며 연습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연습실에서는 여전히 같은 곡을 반복했지만 그 반복이 어디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대상 수상 이후 8년이라는 공백이 만들어졌다. 이 공백은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국악 전공자라는 타이틀과 과거의 수상 경력만을 기억했지만 그 이면의 불안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루를 채우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질문이었다.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가? 가장 힘든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방향이 보이지 않는 상태. 홍성윤은 이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시험했다.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남아있는지, 무대에 설 자격이 아직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었다. 이 시기에 그녀가 선택한 노래들은 이전보다 더 담담해졌다.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숨기지 않는 방식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떠나지 말아달라는 가사,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특정 대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향한 고백에 가까웠다. 무대 위에서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꺼내 보이지 않는 질문들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이 불안의 시간은 동시에 정리의 시간이기도 했다.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만큼은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이었다. 홍성윤에게 그것은 분명했다. 가야금과 노래, 그리고 무대에 서는 태도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다. 화려한 무대를 상상하기보다 한 곡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부를 수 있는 힘을 점검했다. 연습은 보여주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되었다. 오늘도 노래를 멈추지 않는 이유를 찾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 시기, 가족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졌다. 성과가 없을 때일수록 주변의 말은 조심스러워졌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식사는 준비되어 있었고 하루를 묻는 질문은 결과보다 안부에 가까웠다. 이 반복되는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유일한 구조였다. 홍성윤은 이 시간 동안 크게 앞으로 나아가지도 완전히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대신 같은 자리를 지키며 버텼다. 이 버팀은 언젠가 쓰이기 위한 준비였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미스트로사라는 무대였다. 홍성윤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존재가 있다. 무대 위의 조명도 심사위원의 평가도 아닌 늘 화면 밖에 머물러 있던 가족이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은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다. 홍성윤의 부모는 한 번도 전면에 나선 적이 없다.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보이거나 자녀의 성과를 대신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국악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실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역시 부모였다. 응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야금 평창을 배우는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동시에 요구된다. 악기 구입, 레슨비, 각종 대회 참가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그 부담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부모는 어느 시점에서 멈추자라는 선을 긋지 않았다. 딸의 재능을 가능성으로만 보지 않고 책임져야 할 선택으로 받아들였다. 연습 시간이 늘어날수록 부모의 하루도 함께 바빠졌다. 차를 몰아 연습실과 공연장을 오가고 일정에 맞춰 생활을 조율했다. 성과가 있을 때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에 더 많은 말 없는 지지가 이어졌다. 괜찮다라는 한마디는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확인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화려한 응원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면 식탁에는 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손이 많이 가는 반찬들이 올라왔고 그것은 무언의 메시지였다. 무대의 성패와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잘 버텼다는 사실이 먼저였다. 아버지는 서툰 손놀림으로 음식을 만들며 농담을 건넸고 어머니는 말없이 반찬을 더 올려주었다. 그 식탁은 홍성윤에게 다시 연습실로 돌아갈 힘이 되었고 포기라는 선택지를 뒤로 미루게 만드는 마지막 장치였다. 그것은 위로라기보다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시간이 흘러 미스트로사에 출연하게 된 이후에도 부모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방송이 있는 날이면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아 조용히 화면을 지켜보고 투표 방법을 익혔다. 주변 사람들에게 딸의 이름을 크게 알리기보다는 묻는 말에만 조심스럽게 답했다. 스타의 부모가 되었다기보다 여전히 딸의 하루를 걱정하는 부모로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이런 가수를 키워낼 수 있었느냐고. 그러나 이 가족은 스타를 만들어냈다기보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을 키워냈다. 성공을 재촉하지 않았고 대신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길러주었다. 무대 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홍성윤의 목소리에는 이 시간이 함께 담겨있다. 부모가 보내온 수많은 기다림과 침묵,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일상이 겹쳐진 소리다. 이 조용한 후방 지원이 있었기에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시간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응답을 받기 시작한다. 미스트로사의 무대 위에서 홍성윤이 보여준 장면들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다. 첫 무대에서부터 드러난 안정감과 호흡, 감정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서사는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였다. 그 무대는 계산된 전략의 승리가 아니라 버텨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응축되어 드러난 증명이었다. 가야금과 함께 선 트로트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이 무대가 낯설지 않았는가? 왜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는가? 그 답은 홍성윤이 두세 개를 억지로 섞지 않았다는 데 있다. 국악을 장식처럼 사용하지 않았고 트로트를 도피처로 삼지도 않았다. 가야금은 그녀의 과거였고 동시에 현재였다. 그 악기는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소품이 아니라 지금의 소리를 가능하게 만든 뿌리였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가야금은 노래를 압도하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목소리와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의 서사를 완성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유난히 빠르고 일관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교를 넘어선 안정감, 감정을 과장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깊이. 이것은 단기간의 연습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영역이었다.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다.
홍성윤이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한 희소성 때문만은 아니다. 국악과 트로트를 동시에 품었다는 설정을 넘어 그 두 장르를 버텨낸 시간이 무대 위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악 엘리트에서 무명으로 다시 도전자로 이어지는 서사는 동정이나 연출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 현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었다. 앞으로 나서지 않았고 결과를 대신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무대 뒤에서 같은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 조용한 일관성이 홍성윤을 끝까지 버티게 한 힘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에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무게가 실려 있다. 한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간이 겹쳐진 소리다. 부모가 보낸 기다림, 무대 밖에서 흘린 침묵의 시간, 그리고 다시 일어나 연습실로 돌아갔던 수많은 날들이 함께 울린다. 무대 위의 노래는 결코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홍성윤은 자신의 목소리로 증명하고 있다. 미스트로사는 그녀에게 기적을 선물한 무대가 아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시간을 비로소 드러낼 수 있게 만든 장소에 가깝다. 잘해 보이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온 자신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이 무대는 이미 하나의 답이 되었다. 홍성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혼자서 버티는 일이 아니라는 것.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켜봐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일 때 무대는 결국 응답한다.